10년 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원금과 배당금을 합하여 700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10년 주가 상승률 535%, 10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 22.8%, 10년 동안 배당금만 7배 증가.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당민족의 아이직입니다. 다음에 반도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AMD,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매일같이 우리나라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D램, NAND, CPU, GPU, 그리고 파운더리 회사로 2021년 한 곳이라도 내일 망하면 세계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부터 각종 IC칩까지 만드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작은 공룡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32년 연속 배당에 18년 연속 인상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입니다. 27일 기준 주가는 197달러이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2.3%이며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2.8%로 굉장히 높습니다. 배당은 32년 연속 지급하고 있으며 18년 연속해서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5년 매출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최근 1년 관련 매출 지표들을 보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회사이지만 1930년 창립 당시에 지오피지컬 서비스의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며 반사 지진학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땅의 구성을 파악하여 주로 석유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직원이었던 유진 맥더먼트, 세실 그린, 에릭 존슨이 1941년 회사를 인수하였으며 세계 2차 대전으로 미 국방부와의 방산 계약한 연구 및 생산 부분이 기존 지진학 부분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하며 주 사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회사 이름을 지금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변경하고 기존 반사 지진학을 제공하던 지오피지컬 서비스를 자회사 구조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 이 부분은 1988년까지 모두 매각하게 되며 전자회사 및 반도체 회사로 최종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소한 TI, 그 비즈니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I는 역사의 남은 제품들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첫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내놓으며 쉽게 휘두를 수 있었기에 라디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TI 직원 잭 킬비는 1958년 지금의 반도체가 가능할 수 있는 IC칩을 개발하였으며 그 공로로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겐 생소한 회사이지만 전자기기 시대 시작의 일부분을 발명한 TI는 지금도 여전히 트랜지스터 및 IC칩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은 아날로그, 임베디드 프로세싱, others 3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아날로그 비중이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와 임베디드 모두 반도체 부분으로 전체 매출에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I 자체 IR 자료에 의하면 자사의 반도체가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하였으며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산업, 자동차, 개인 전자기기, 통신기기, 기업용 시스템 등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TI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날로그 분야에선 19%의 점유율로 업계 1위 기업입니다. 세계의 사업 부분 중 others 부분이 7%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엔 TI가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완제품이 있으며 주로 교육용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학 계산기로 카시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계산기는 곧 TI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단한 학교 실험 장비 측정기부터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교육시장용 제품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다른 미국 기업들과는 다르게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EMEA 지역이 두 번째로 크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일본, 마지막으로 그 위의 나라들 순으로 매출 순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부품의 조립 라인이 중국에 존재하기에 75% 넘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대부분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TI가 배당주여서 좋은 투자처인지 그리고 안전적으로 배당을 계속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I는 2.3%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배당률이 2에서 2.8% 사이로 움직이고 있으며 나름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년 가전평균 배당 인상률이 22.8%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춤하기도 했으나 올해 다시 14%대의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한 인상률이며 흥미로운 점은 연평균 22%의 배당 성장에도 배당 수익률이 10년째 같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주가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성장했다는 뜻이며 실제 10년간 주가는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배당 성장 뒤엔 높아진 배당 성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때 20% 초반에 머물던 배당 성향은 현재 50%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인상에도 다른 기업들과 달리
5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수익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성향의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경우 높진 않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2012년 바닥으로 2019년 전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와 2029년의 영향으로 낮았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과거 상승폭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20%대이던 영업이익률이 2배가 넘는 45%까지 도달하는 등 굉장히 효율적이고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지표는 당연히 주당 순이익에서도 보여지고 있으며 배당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상승하며 영업이익까지 증가하면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게 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스토리입니다. 돈이 넘치는 회사의 차입금 관련 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보면 배당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차입금이 급감하거나 배당금이 급증할 경우이지요. TI는 두 가지 모두 맞는 상황입니다. 2016년까지 하락하는 차입금 비율을 보면 총 차입금 역시 2016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순차입금 대비 배당금인데요. 2016년부터 최대 20에서 3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기에 순차입금이 1년에 지급되는 배당보다도 낮은 것을 뜻합니다. 즉, 굉장히 여유가 넘쳐난다는 뜻이지요. 심지어 이자 보상 배율에서도 차입금이 최저인 2017년 80배수까지 상승했다. 최근 다시 30에서 40배수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자 비용이 30에서 40배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회사가 이자 미지급 등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상승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저세상 주식들 및 코인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연평균 10%의 주가 상승만 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TI는 그 2배인 20%가 넘는 10년 누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535%의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당금을 포함한다면 10년 전 100만 원이 지금의 700만 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혹하는 투자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주가는 6배 넘게 뛰고 배당금도 7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혹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칩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지금도 아날로그 칩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전력 관련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자동차에도 보다 많은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컨트롤과 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디지털보다 여전히 아날로그 칩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의 뜨거운 열과 수없이 많은 진동속에서 1에서 2년이 아닌 10년 이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혹한 환경에선 디지털 칩보다 아날로그 칩이 혹한 환경을 더 잘 견디며 성능 저하나 변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과거 나사가 우주 왕복선의 컴퓨터들은 시대의 최초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오래된 컴퓨터와 반도체 칩들을 사용했으며 우주 정거장은 2007년까지 생산된 386 기반의 CPU를 운영 중입니다. 심지어 스페이스X의 팔콘 9에 사용되는 컴퓨터도 CPU 코어가 2개이며 32비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분 매출을 보면 아날로그 부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제 TI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살짝 높았으며 4분기 실적도 3분기와 비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가는 8%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왜 하락을 하였나? 그것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하던 매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걱정과 2분기까지만 해도 모든 반도체와 모든 주문을 최대한 빠르게 바로 제공받기 원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발주 시 주문할 제품을 고르고 일부 주문의 제공 일정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것이 하나의 이유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해소가 되기 시작한 효과로 성장이 최근 1년보다 둔화되고 있을 뿐 TI 자체적인 비즈니스와 수익성에 마이너스 요인이거나 악화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급증하는 주식들과 가상화폐의 수익을 쫓는다면 TI는 절대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제적 자유와 노후를 생각하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TI가 분명 메리트 있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후 하락한 지금 이 시점이 어쩌면 한 테폰 쉬어가며 상당했던 주가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시점으로 생각되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제2의 월급 그리고 추후 안정적인 노후 연금을 위해 계속해서 배당주들을 분석해갈 예정이니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께 구독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